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명우의 정치펀치, 오늘은 천안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천안 언론인연합회와 충남기자연합회 공동으로 진행하는 21대 총선 후보자에게 듣는다. 그 첫 순서로 자유한국당 21대 국회의원 천안갑 예비후보 김진수 후보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10개 회원사가 공동으로 송출하게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김진수 후보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을 처음부터 줄곧 지켜온 천안을 천안답게,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구호로 출마하게 된 유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네, 굉장히 힘이 있으시죠? 예, 좋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좀 선물 책자인데 젊다, 아우 좋다 이런 느낌이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젊은 편이시죠? 예, 제가 지금 천안갑 출마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나이는 안 여쭙겠습니다. 네. 만 나이로 선거 당일날 기준으로 한다면 47세. 아, 예. 안 밝힌 적에는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거 아예 밝혀야겠는데? 예. 9세 걸려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제가 이렇게 양력을 좀 보니까요. 천안 출생이시고요. 물론 예. 그리고 천안 중앙초등학교 졸업하셨고, 천안 중학교 졸업하셨고, 천안 북일고 그 야구로 유명한. 예. 네. 그리고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특수법무학과 법학 석사.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법률 지식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중앙신용협동조합 부이사장이시고요. 전 인재 영입위원이셨고 그러면서 중앙당 부대변인도 역임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대변인이셨기 때문에 워낙 말씀은 잘하실 거라고 일단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먼저 지난번 3일날이죠. 3일날 저 출마 기자회견 하셨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 아주 좀 공약이 좀 심플하고 신선했어요. 그 공약을 한번 다시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시죠.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천안갑이 재선거 지역이었습니다. 네. 좀 불행한 사태를 좀 계속 맞았는데 역시나 또 당선되신 분이 또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 15일 날 선거 전에 이제 그 확정이 날 것 같은데요. 천안으로서는 정치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사건인데 2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준비했던 공약들 또 그 이후에 선택은 받지 못했지만 준비를 쭉 해오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정립을 좀 했죠. 그래서 네 가지 정도, 크게 네 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동서의 불균형 때문에 다 전국적인 거 마찬가지 같은 현상인데 특히 천안은 이제 과도할 정도로 동서의 불균형이 좀 심각합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이 교류할 수 있는 통로, 그러니까 교통이 많이 열악하고요. 동서가 나눠진 거에는 철도 문제가 있는데요. 동서도 정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철도 때문에. 그래서 개통도로를 3개 정도, 관통도로를 3개 정도 확충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 같고요. 이유는 교육이나 의료시설까지도 신도시로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저녁에는 픽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다니고 또 이게 사통팔달로 굉장히 편하면 교통의 중심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통의 섬이 되고 있죠. 구도심, 구도심과 원도심 그렇습니다. 신도심이. 그래서 그걸 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이 계속 쇠락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은 15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전형적인. 그래서 계속 쇠락하고 저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번화하고 융성하고 이렇게 했던 명동거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갖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 터미널,
역 이런 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실 차량이 발달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교통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쇠락의 거리를 걷고 있는데 지금 유유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그 지역에는 네. 그런 것을 그 조금만 개보수 내지는 인테리어만 한다고 그러면 그 4차 혁명 시대의 말로는 남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특이하게해서 우리 거로 만든다고 그러면 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표준 연구소가 아직 없습니다. 국내 표준도 없고 세계 표준도 없고 이런 연구소 시설들을 지역에 유치하면 좋은 연구소를 유치하면 인구도 늘고 또 소비도 촉진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복합 게임몰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유유부지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남아있는 부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물도 있고 그래서 특히 그 신부동의 터미널역 근처 사실은 그 블록을 조금만 벗어나면은 2층 이상 건물들이 지금 뭐 임대 많이 수요가 있어서 그런 건물들을 활용하거나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유동인구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데요. 그들을 좀 많이 끌어들여서 만들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냐 생각했더니 추세가 그렇습니다. 요즘 뭐 5G가 나왔는데 스트리밍 게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받아보고 하는 거죠. 계속 볼 수 있게끔 구독해서 게임 구독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합 게임몰 같은 걸 하나 들으면은 뭐 굉장히 쇼핑몰은 아니들 있지만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내지는 미리 준비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선도주자로 좀 지역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젊은이들에게도 굉장히 바로 와닿는 저도 젊어서 그런 거 와닿는데 네, 복합 게임을 얘기하셨고 더군다나 거기에 유유부지를 활용한다는 거 차라리 그런 부지가 많잖아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협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부족하죠. 그렇게 끌어당기고 좋은 연구소, 기업의 좋은 연구소를 유치한다 그러면 유동인구도 늘고 당연하죠. 사람들이 꼬이기 시작하면 먹거리도 되고 또 기본적인 자영업자들이 좀 숨통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소가 들어온다면 그 약간 좀 수준이 한 단계 높은 인적 인프라들을 많이 모실 수가 있어서 여러 면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기업의 좋은 연구소를 유치하는 게 방안이고요. 그거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연구소나 연구센터, 소위 얘기해서 프랜차이즈를 개발하는 그 프로그램 같은 거는 연구소에서 할 수 있잖아요. 기업의 연구소들이. 근데 거기에 임대료를 아주 저렴한 임대료를 준다든지 그런 공간을 아주 그들에게 좀 기간을 넓게 기간을 길게 주면은 유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발탁력을 제가 잠깐 보니까 저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엄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모유, 수유,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세 아이의 아빠인데요. 늦둥이가 25개월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게 관심 밖의 분야였었는데 소아과 의사라는 후배 또 분유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은 외국에서 전량 수입을 한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분유 알러지가 저도 그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뭐 소위 곰탕 이런 거 먹었을 때 분유 같은 거 섞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러지 때문에 뭐 입이 막 부르키고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초기에 영유아 사망률이 그 엄마의 모유의 저항력을 갖고 있으면은 지금 신종 코로나도 어린아이들한테는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면역력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나고 100일이잖아요. 그러면 전량 수입하는 수입 대체 효과도 있고 또 엄마의 그 모유가 성분을 검사해서 좋은 거가 어떤 부분이고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아이에게 먹이는 입장이니까 이걸 검사를 주면서 좀 모유의 성분을 좀 검사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엄마도 많이 섭취하고 음식물을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영유 사망률에도 도움이 되고 수입 대체 효과에서 100% 수입하던 것을 우리가 대체 효과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라고 네네. 하지만 케어하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느냐 실체를 물어보신다면 인근에 저희 대학병원이 천안에 지역에 2군데 있고 제가 속해 있는 갑 지역에는 2군데 대학병원이 또 있습니다. 근데 한강 이남의 최대 병상을 목표로 순천향병원 R&D 센터가 지금 거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병원을 쳐서 거기랑 제휴를 한다든지 이런 대학병원 지역에 또 많은 좋은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거기에 제휴를 해서 국립으로 모유수유은행을 유치하면 어떨까 이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이라든가 예. 딸을 시집보내야 되는 엄마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천안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할 만큼 정말 여성들에게는 와닿는 그런 능력이 아닌가 거기 싶네요. 공명동 지역은 굉장히 또 낙후가 돼 있습니다. 예, 원도심이나. 그런데 이 국립모유수유은행을 유치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옷도 사야 되고 수유 기구, 기저귀, 하물며 기저귀까지. 네. 그래서 그런 그 자영업자들이 또 다시 한번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육아 사업의 예, 원상을 예, 한번 예. 좀 기대를 해보면서요. 그러면서 또 이 천안 지역 하면 대학이 많아요. 예. 그런데 현실감 있는 대학 특구 지정을 약속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예. 내용이 또 궁금해집니다. 사실 대학의 거리를 조성한다, 대학로를 만든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저희 선배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간에 많은 시장님들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효가 좀 떨어졌었죠. 현실적이지 않았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천안 거주자였으면은 과연 저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유동인구 단일 지역에 5만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표가 안 됐던 거죠. 우리 천안 시민이 아니었고. 네네. 그런데 학교를 이쪽에 다니고 쉽게 말해서 통학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자원이 아닌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천안 지역의 자원이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학교 다니고 좋은 고장에서 다니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쌓이고 하면 천안 지역을 위해서 큰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개중에는 운동선수도 있고 과학자도 나올 테고 정치인도 나올 텐데 이들을 좀 끌어들여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쉽게 말해서 그 청년 인턴제 네네. 물론 이제 천안 거주자의 하나니까 저희가 주소지를 옮기고 그 학생들에 한해서 거주자의 학생들에 한해서 청년 인턴제 그 다음에 이제 경력 인증제 같은 네네. 근데 이런 걸 하려면 플랫폼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얘기해서는 이게 공약은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빌공짜는. 근데 지역의 그 천안시 그다음에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공기관들 그들과 협력해서 모델을 제시해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경력도 인정이 되고 인턴제를 통해서 좋은 회사 쉽게 말해 지역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도 있고 천안 지역에 좋은 인재들을 데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력 인증 내지는 청년 인턴제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개설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난 정말 천안 시민이 될래? 예. 하고 옮겨오는 맞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예.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여성으로서 또 젊은 대학생들에 대한 공약을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을 지금 또 여기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예. 예. 예, 우리 그 유진수 후보가 제가 아는 거는 그 쌍머리에서 만든 공약이 아니고 이
직접 그 전문가들도 만나고 또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뭘 원하나 하는 것을 들어서 그걸 지략해서 공약화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공약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 동부 지역 산업단지 그 내실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동부 지역 산업단지 내실화는 지금 하다가 거의 중단된 상태. 예, 맞습니다. 그 바이오 산업단지 말씀. 예, 맞습니다. 예. 말씀. 그 저희가 천안 시민들 기억 속에 좀 멀어져 있는 그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면에 있는데 바이오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셨었어요. 전 시장님께서 전 시장님이시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기반 시설은 이제 갖춰져 있고 그 단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주민 간의 같은 지역에 주민 간의 갈등도 있었고 이런 야기도 시켰던 부분이 있었는데 발상의 전환이죠. 거기에도 4차 혁명 시대에 맞게 걸맞게 바이오 산업단지를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 말 그대로 바이오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진행이 더딘 게 아니라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면에 바이오 산업단지 안에 생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바이오 프린팅 산업의 메카로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연구소입니다, 주로. 예, 연구 인력들, 고급 연구 인력들. 그러면 연구 인력만 따라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집도 있어야겠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더불어서 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유휴, 거기도 비어있는 공간들을요,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둘 게 아니라 아주 싼 값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주던지 10년 정도. 이게 금방 효과가 나는 시설이나 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의 안목을 두고 또 그들을 불러들인다면 굉장한 모델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 네. 이 부분이 10년 무상 뭐 이런 거. 네네. 예. 10년 무상. 아유, 와닿습니다. 마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가 맞습니다. 처음에 예, 들어오는데 가능할까? 뭐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하게 인구도 많이 예, 늘었고요. 참 좋은 인프라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낙후되어 있는 그 6개 읍면을 네. 활성화시키고 활력의 바람을 이렇게 불어 넣어주려면 언제나 그 한 사람의 리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리더를 제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진수 후보 지난 2018년 그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진 천안 재선거에도 당시에 예비 후보로 나섰었습니다. 그 당시에 KBS 사장을 지내셨던 김한영 후보와 합숙을 벌였는데 당에서 당시에 전략 공천을 해서 김한영 후보가 이제 당선을 받았었습니다. 고배를 마셨는데요. 고배를 마시는데 그랬는데 이 젊어서인지 여러 사람들이 그 후보가 되기 선택을 받지 못하면 반발과 놀이도 하고 하고 했는데 우리 유진수 후보는 후보가 선택된 날 소문을 얼마나 됐어요. 본인이 선택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음 날 바로 김한영 후보 사무실에 가서 사회를 봤습니다. 아유, 참 넓은 어깨가 왜 넓은지 알겠네요. 네, 저는 어쩌면 양보도 할 줄 알고 또 앞으로 당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할 줄도 알았던 그런 당시 지금보다 더 젊었겠죠. 네. 한이년. 그런 젊은 후보입니다. 네. 유진수 후보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한 말씀 하시죠. 지금 후보로 정해진 건 아니고 예비 후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예비 후보고요.
그 2018년 밝혔던 정의로운 보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거냐? 자유민주주의 수호 체제를 전사로 나온 것 같습니다. 행동하는 전사. 네. 실천해야겠죠. 네. 정의로운 보수를 외쳤다면 지금은 실천하는 정의로운 행동하는 전사가 되려고 합니다. 비록 그 전략공천에 제가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흩어진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고 탄핵 이후로 많은 분들이 어깨가 움츠러들고 또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게 광화문 집회인데요. 사실은 울분에 찬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걱정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광장에서 피켓을 들고 이 집회를 참석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런 울분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최소한의 몸부림으로 이 광장 집회에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너희들 언제 집회 나가서 저렇게 모여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당대표 보고 삭발하라고 그랬냐? 단식하라고 그러냐? 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어떤 행동하는 모습을 현실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이 광장 집회였고 또 후진 정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야지 되겠습니까? 그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그 서울시 인구가 200만 명일 때 한 10만 명 이렇게 집회를 했을 때 40만 집회를 했을 때 하야를 발표하셨고요. 광우병 사태 때 서울시청 광장에 많은 분들이 모여있었을 때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다음날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300만 명이 모였는지는 정확히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서울역에서부터 청와대 출입구까지 사람에 떠밀려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셔서 했었는데 어떤 말씀 한 번 안 하셨습니다. 우리도 국민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또 듣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는데요. 그건 저희가 만드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주 역할을 해줄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과연 유진수인가 아니면 다른 분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세상에 또 대한민국의 균형주는 누군가가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더 미래를 위해서 발전되고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 일을 할 사람이 과연 유진수인가 이런지 여러분들의 판단이 달린 것 같습니다. 9대째 천안에서 살고 있는 장손이라고 하셨거든요. 장남이시래요. 예,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